안녕하세요. 포커손에서 IB 비즈니스 에세이를 가르칠 조민서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올해 여름 특강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샘플 렉처와 함께 간단한 실리버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에 여름 특강에 어떤 수업을 진행할지 실리버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릴 건데요. 저희가 시즌이 1과 2로 나뉘어 있습니다. 시즌 1의 경우에는 1단원부터 챕터 3의 초반부까지, 시즌 2의 경우에는 챕터 3의 후반부부터 BMT라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툴까지 배울 예정입니다. 저희 12번으로 구성된 이 수업을 통해서 엑셀의 전 과정 개념을 정리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는 마케팅, 파이낸스, 휴먼 리소스, 오퍼레이션 등 다양한 개념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학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부문의 개념을 개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통합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수업에서는 개념 정리뿐만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IB 파스페이퍼를 풀어보면서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저희 수강 대상의 경우를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IBDP 시작을 앞두고 개념 정리와 문제풀이 능력을 향상시키고 싶으신 경우, IBDP2 학생들 중 비즈니스 개념을 복습하고 싶으신 경우, IB의 다양한 파스페이퍼를 포커스온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고 싶으신 경우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샘플 강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유닛 3의 Finance and Account 그 안에서 유닛 3.4의 Final Account 그 안에서 밸런스 쉿이라는 부분을 배워볼 예정입니다. 밸런스 쉿의 definition부터 우리 읽어볼게요. Balance sheet is a 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 provide an overview of firm's asset, liability, equity, and specific point of time. 자, 여기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건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Asset, liability, equity.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재무제표 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개요를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쉽습니다. 자, 여기에 목적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쉿의 목적은 회사의 재무제표 상태를 한눈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결국엔 순자산이라는 net asset을 계산하는 데 이 모든 게 사용이 될 예정인데요. net asset은 equal to equity라는 개념을 뒤에서도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자, 저희 그러면 asset is equal to liability plus equity라는 개념이 무엇일지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먼저 asset입니다. asset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fixed asset을 이야기해 볼 거예요. Fixed Asset은 12개월 이상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장기적인 자산입니다. 여기 써있죠. Long-term asset used in the business for more than 12 months. 중요합니다. 요거 예시 같은 경우를 볼게요. example이 지금 building, equipment, vehicle, machinery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결국에는 우리가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해야 하는 어떠한 장기적인 자산이 예시인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피처가 있는데 피처 중에 가장 중요한 depreciation을 이야기를 해볼게요. depreciation은 한국어로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기계류와 같은 고정 자산은 시간이 지나며 마모되거나 기술이 노후화로 인해서 가치가 감소되게 된다. value가 감소된다를 아셔야 하는데 이 감가상각은 고정 자산의 순 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자산 가치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결국 이 depreciation은 가장 중요한 거는 net fixed asset calculate 할 때도 중요할 뿐더러 우리는 이 value가 over the time 지날 때마다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라는 부분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current asset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current asset은 결국엔 유동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자, 읽어보면 short-term asset expected to be used or converted into cash within 12 months 라고 나와 있죠. 결국에 12개월 이내에 사용되거나 현금으로 전환될 것 같은 그런 단기적인 자산을 의미합니다. 세 가지 example이 있는데 먼저 cash부터. cash는 money for sales held in bank or on the premise. 결국에는 매출로 인한 현금, 은행 또는 사업장에 보관된 돈을 의미하는 거죠. 두 번째, debtor. 뎁터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라고 합니다. 외상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고객이나 기업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stock. stock은 우리가 inventory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원자재, 뭐 반제품, 완제품 등 판매가 가능한 상품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스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세 가지 example 모두 다 외워주셔야 합니다. 밸런스 시트라는 거 문제가 나올 때 이 아이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외워주셔야 해요. 자, 다음으로는 liability입니다. liability는 우리가 부채라고 하죠. 부채, 결국에는 기타에 있는 타 기업이나 기관, 개인 등이 외부에 갚아야 할 법적 의무 또는 빚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 obligational business를 할 때 우리가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채 같은 경우에는 long-term liability와 current liability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자세히 볼게요. 먼저 long-term liability입니다. long-term liability는 장기적인 부채라고 하죠. 읽어보면 debt or borrowing that business is required to repay after 12 months. 자, 우리가 뭐라고 하죠? 12개월 이후에 상환해야 하는 빚을 long-term liability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예시로는 우리가 장기은행 대출 아니면 주택담보대출 그런 것을 우리는 예시로 삼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단기부채입니다. 단기부채라는 것은 current liability라고 하는데요. 얘를 읽어보면 short-term debt that must be paid by the business within 12 months. 자, 12개월 이내로 우리가 상환해야 되는 단기적인 빚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example을 한번 볼게요. 1번 크레디터. 크레디터의 경우는 채권자라고 하죠. 외상으로 상품을 공급한 공급업체에게 저희가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 기업이 아직 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bank overdraft. 은행에서 일시적으로 인출한 금액이 예금보다 초과된 상태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우리가 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10만 원을 더 사용했어요. 이렇게 되면 10만 원이라는 오버드래프트가 발생되는 거겠죠. 자, 마지막 short-term loan. short-term loan은 loan to pay within 12 months. 12개월 이내에 결국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될 대출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는 working capital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working capital 한번 읽어볼게요. Business has this important because it indicates whether the business can pay off its day-to-day bills or running cost. 자, working capital의 definition이죠. 중요해요. 2점짜리로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결국엔 사업체가 운전자본 규모나 사업체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지출을 할 때 운영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를 나타낼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 working capital을 우리가 net current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밑에 공식을 한번 보면 알 수 있는데 working capital is equal to current asset minus current liability. 결국엔 current asset과 liability를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net current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net asset입니다. net asset이 무엇이냐 한번 읽어볼 텐데 represent the value of the business total asset after deducting its liabilities. 결국 순자산이라는 거죠. 순자산은 기업의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치를 나타낸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net asset is equal to total asset less current liability minus long-term liability. 이렇게 계산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는 net asset을 알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를 나가볼게요. 다음으로는 equity입니다. equity는 결국에는 자본이라고 하는 건데 자, 한번 읽어보면 Equity represents the funds invested in business by its owners or shareholders comprising share capital and retained profit 이라고 나와 있죠. 결국엔 자본이 소유주 또는 주주가 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나타내고 주식 자본이나 유보 이익 등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equity는 어떻게 계산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말했듯이 두 가지의 컨셉이 있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hare capital plus retained profit is equal to equity다 라고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share capital이 뭐지? retain profit이 뭐지? 하고 의아할 수 있어요. 그럼 뭔지 한번 볼게요, 우리. share capital 한번 보시면, 읽어보면 the original investment made into business through shares purchased by the shareholders. 무슨 의미죠? 주주가 주식을 매입했을 때 기업에 투자한 최초 투자금을 의미합니다. 얘네들은 permanent source of capital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자, 다음 retain profit. retain profit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익계산서에서 기업이 재투자된 이익으로 사용하는 준비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Profit reinvested into business from the profit and loss account also referred to as a reserves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포인트를 다 아셔야, 다 더해줘야 우리가 어떻게 이퀴티를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equity is equal to net asset이라는 걸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고 처음에 이야기를 드렸어요. 자, net asset과 equity가 equal 돼야지만 밸런스시트이 제대로 만들어졌구나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지금부터는 케이스 스터디를 활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볼게요. 우리 RE라고 간단하게 줄여서 회사를 불러볼게요. 이 RE라는 비즈니스에서 financial data를 주어줬죠. 여기 보면 이런 내용들이 다 어떤 게 포함되어 있을 것이냐. asset에 대한 내용과 liabilities에 대한 내용과 마지막으로 equity에 대한 내용이 내포가 되어 있겠죠.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저희가 수치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수 있냐. 오늘 배운 것을 토대로는 B번에 1번, I번 문제만 풀 수 있어요. 자, 읽어보면 Construct a fully labeled balance sheet for the RE. RE에 밸런스 쉿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죠. 요걸 만들 때는 우리가 이 수치를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보면 accumulated retained profit 이건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equity 소속되어 있죠. share capital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equity에 소속되어 있죠. cash나 스톡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current asset에 포함이 되어 있고 creditor나 overdraft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우리? current liability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fixed asset도 주어졌고 long-term liability도 주어졌죠. 이 모든 것을 활용해서 저희는 밸런스 쉿을 construct 해볼 거예요. 자, 여기 선생님이 한번 같이 그려줘 보도록 할게요. 밸런스 쉿을 우리가 construct를 할 때는 무조건 포함돼야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첫 번째, 비즈니스 이름을 명시할 것. 두 번째, 어떤 것을 컨스트럭 하는지. 우리 지금 밸런스시트 만들고 있으니까 밸런스시트라는 걸 명시해줘야 되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지는 데이터의 시점을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쓰냐. 어리라는 비즈니스에서 우리가 밸런스 쉿을 만들 거고 아까 질문에서 봤듯이 31일에 언제? 디셈버에 2021년 거를 만들 거다라는 것을 쓰고 이 세 가지를 쓰고 시작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하나 써볼게요, 우리. 먼저 net fixed asset이 주어졌죠? 얼마였죠? net fixed asset 50. 그러면 우리가 current asset도 알아야 되겠죠? current asset에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였죠? 캐시와 스톡. 그럼 캐시와 스톡이 각각 얼마였어요? 캐시는 1달러, 스톡은 5달러였죠? 그러면 total current asset이 나오는데 total 얼마? 6. 그쵸? 그 다음에 current liability. current liability는 어떤 게 있었어요? 저희 creditor와 overdraft. 그러면 하나하나 써보면 overdraft, creditor. overdraft는 얼마죠? 1. creditor는 얼마? 6이죠. 그럼 total current liability는 얼마? 7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total current asset 빼기 current liability를 하면 뭘 알 수 있다 했죠? working capital을 알 수 있다 했어요. 그럼 이어서 써보면 working capital
얼마다? 6 빼기 1은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서 선생님이 지금 왜 가로에 넣었지 마이너스 1을 하고 의아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이거 자체의 의미가 마이너스구나를 생각할 수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럼 1 마이너스 1이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Total asset less current liability를 구해야 되겠죠? Total asset less current liability. 그러면 어떻게 하죠? 50에서 1을 빼주면 되겠죠? 빼면 49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시 long-term liability 또 넣어줘야 되는데 long-term liability는 얼마? 15달러. 15. 그럼 요거를 빼주면 뭐가 나올까요? net asset이 나오죠. net asset은 빼면 얼마? 34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net asset이 equal to 뭐와 equal 해야 된다 했어요? equity와 equal을 해야 되죠. 그러면 equity를 정리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finance by라고 우리는 해요. finance by 두 가지. 뭐였죠? share capital과 retain profit. 자, 이 retain profit 이렇게 두 가지를 넣어줘야 되는데 share capital 같은 경우에는 지금 29, retain profit은 5죠. 그럼 요걸 더해보면 equity 값이 나옵니다. equity is equal to 얼마? 34. 자, 그럼 보면 net asset인 34와 equity인 34가 equal하게 나왔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라고 할 수 있다? net assets is equal to equity다. 자, 요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어요. 요거 아주 중요해요.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마크 스킴이에요. 요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이 같이 그려줬어요. 자, 요것도 하나의 케이스 스터디죠. 이 케이스 스터디를 배워볼 건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계산하는 게 위주가 아닌 글을 적는 게 위주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가지고 뭘 풀 수 있냐면 A번을 풀 수 있어요. Define the retained profit. retained profit이 뭐예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말한 retained profit에 뭐를 써야 되겠어요? definition을 다 써주면 2마크를 받을 수 있는데 무엇을 써야 되냐? Retained profit은 shareholder에게 디비덴드의 형태로 지급이 되지 않고 shareholder의 equity의 일부로 헬백을 해서 향후에 있는 활동을 위한 자금원으로 제공하는 이익을 우리는 retained profit이다 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럼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을 써주면 2마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수업 밸런스 시트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